장중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국내 증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 이어갔었는데 이달 들어 견조한 흐름 계속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시장 빨간불 켜내주는 모습이었죠. 양시장 모두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전략 후강의 장세로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어느덧 2,626포인트까지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소폭 전환하는 흐름들 나타났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 통과하면서 삼성전자를 관련된 반도체 그룹주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또 어제장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면서 방산주 랠리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도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 나타났습니다. 770포인트 선 탈환해내면서 특히나 로봇주들의 상승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4%대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휴장 이후 이어온 미 증시였는데요. 장중 내내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0.02%, 다우지수 0.07%, 나스닥 상승을 해줬고요. S&P 500지수는 0.25%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장중 내내 시장에 좀 부담이 됐던 것은 빅테크주들의 약세였습니다. M7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만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인텔이 16%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메타도 21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어떤 전략들을 잡아보면서 접근하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다양한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마감 시황 살펴볼 예정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포착 종목들 만나보면서 우리 시장 시그널들 포착해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개장 전에 저희가 살펴보는 개장 전 이슈들 그리고 관심주들 또 주목해 주시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든 종목과 시그널 포착 종목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캐스터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연 캐스터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의 방산 업종이 그리고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반도체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보시죠.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62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이 순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상승세 연장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0.67% 상승한 773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세, 지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날 국내 핫 이슈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참여하면서 이 여러 가지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로봇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가 전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이 상한가 찍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0% 넘게 폭등하면서 65,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AI와 XR 기술 기업인 버넥트도 역시 30%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이외에도 휴림 로봇과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방산 업종인 LIG 넥스원입니다. 이 LIG 넥스원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LIG 넥스원이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최근에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고요. 글로벌 방산 업종의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이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한화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 넘게 올랐고요. LIG 넥스원 역시 수출의 모멘텀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하디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방산과 기계 장비 쪽이 상승세 보였고 이 건설주가 강하게 빨간불 켰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조세 보이며 장 마감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 57,00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한 K칩스법이 국회 내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이 격포제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송 장비 쪽도 살펴볼 건데요. 이 운송 장비 쪽에는 역시 방산의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4만 3천원에 거래 마치면서 연일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6거래일 동안 약 56% 폭등했는데요. 이 유럽 내에서 안보 위협이 고조화되면서 이 방산주가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가 7% 넘게 상승하면서 이 하나시스템과 풍산 그리고 LIG 넥스원 역시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계 장비 쪽도 살펴볼까요? 이 기계 장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7%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 기대감에 힘을 입은 모습인데요. 이 대형 원전의 수주 역량을 꾸준하게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가 강하게 빨간불 켰는데요. 지난해 원가 상승과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건설업체가 연 초반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80%까지 늘면서 어닝 개선 실적으로 현대개설이 8% 올랐고요. GS건설과 대우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역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도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시장에 뚜렷하게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 마친 모습인데요. S&P 500이 0.2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확인을 해볼까요? M7 종목들은 대체로 보합권에서 약세를 보이다가 일부 종목들의 매수세로 약간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보합권에서 상승한 반면에 나머지 M7 종목들은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한국발 호재로 인해서 장중에는 3% 넘게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에는 0.4%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로 인텔이 뽑혔는데요. 인텔이 16% 넘게 급등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보였지만 TSMC와 브로드컴이 각자 분할 인수 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가 20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나스닥 100 구성 종목 지수 중에 최장 기록을 연이어 경신했지만 21일 만에 숨고르기를 보이며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미 증시에서는 대부분 양자컴 위주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미끄러졌었는데요.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이 10% 그리고 퀀텀과 디웨이브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 살펴봤고요.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방산과 그 외에도 원전과 로봇 중심으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고요.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하루 대표님과 방송 중에 또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겠지만 방송 이후에도 추가적인 전략, 가이드,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관심주들까지 모두 받아보시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미증시는 큰 이슈 없는 가운데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양한 재료들,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전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 예정인데 먼저 뉴욕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뚜렷한 움직임 없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마감은 강보합권에서 전부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도 또 한 번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네, 역시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승의 힘이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 11개 업종 중에 8개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양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어요. 종전에 대한 내용, 그다음 금리에 대한 내용, 그다음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입니다. 일단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가장 많은 특징주로 언급됐던 게 인텔인데 지금 인텔이 TSMC에 대한 인수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6% 가까운 상승 나와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 흐름들을 보면 지난해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좀 소외받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 물론 삼성전자와는 또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도 작년에 못 올랐던 반도체 섹터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같이 지켜보면서 반도체 순환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호한 분위기 속에서 종전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또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까지 또 살펴주셨으니까요. 이어서 관세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게요. 트럼프가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4월부터 시행하긴 할 건데 25%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단 앞전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을 조금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롭게 등장한 재료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의약품 관세가 2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발언이겠죠. 시장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지만 다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주춤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부과 시점이 2월이 아닌 3월에서 4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이제 기한을 미룬다는 것은 사실 뭐 요것을 당장에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국가 간의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폭은 남아는 있지만 이전처럼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이렇게 큰 하방의 압력을 받기에는 이미 노출된 재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도 이미 앞선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뭐 맷집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맷집이 생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뭐 이제 조정은 받더라도 하방 압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방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국가 간의 협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둔 것으로 보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하나하나 반응들 체크해 보면서 이 시그널들에 맞는 공략법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도 이어볼게요. 이제 드디어 러우 종전 협상 시작을 했다. 장관급 회담이 또 이루어졌죠. 네, 일단은 어제 장 마치고 이제 속보로 나온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사우디에서 종전 협상을 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여기 조금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게 유럽을 제외한 사실 네. 이제 그 국가잖아요. 그렇죠. 가장 또 가운데 있는 국가인 유럽 국가들을 좀 제외를 하고서 미국과 러시아가
뭐 유럽을 좀 패싱한 이런 협상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종전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물꼬를 튼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조금 전진적인 부분들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종전이 시작이 되면 유럽의 방위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수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위비 부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국내 방산 업계의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방산 관련 기업들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주들이 저평가, 국내 방산주들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관련 방산주들, 뭐 스몰캡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빅3 종목들 위주의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빅3 종목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산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특징주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전 관련 이슈들 이제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또 위주로 봐야 되는지 또 항상 하루 대표님께서는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가이드까지 모두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신호포착 이슈들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와 그리고 종목들, 특징주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최근에 정말 강한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방송 때마다 로봇과 네.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도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지난 이제 거래일에서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들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신호 포착 이슈로는 로봇 관련 재료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요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 이제 좀 나온 지 됐죠. 한 이틀 전 이제 주말 사이에서 또 나왔던 재료인데 요 재료가 또 한번 이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들의 로봇 사업 진출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참전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한 38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국내 로봇 관련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또 준비 중인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봇 사업에 대한 포부를 굉장히 연초부터 밝혔던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이런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뭐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판을 키워나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뭐 LG 그다음에 그밖에 국내 통신사들도 AI 흐름에 힘입어서 지금 로봇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로봇과 관련된 사업의 전망성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고점이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연초부터 해서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2월 중순까지 좀 쉼없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바닥에서 한 200%, 250%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랐고 상한가에 올라갔던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한 150%, 200% 올라간 그런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이런 로봇 섹터 안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군 위주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를 해둬야겠고, 그럼 이제 로봇 지금 보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로봇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라고 하는 것은 로봇 안에서도 뭐 의료 AI, 그다음에 수술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합동용 로봇, 그다음에 뭐 감속기 이 섹터 안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이제 그 다음에 쉬어가는 종목들을 미리 공략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로봇 섹터는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두시면 그 섹터 순환매 안에서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특징주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삼성 로보틱스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지면서 또 강한 상승 흐름, 그다음에 로봇 안에서도 대장주의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5년 연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연초부터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1월 2일 이제 첫 거래일부터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2024년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지금 고점 기준으로 약 25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물을 소화하거나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들 이런 조정이 일부 불가피한 부분들이고 이 조정이 깊은 조정일지 얕은 조정일지 이런 부분들은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이 금방 이제 기간적인 조정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횡보하는 조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많이 눌리더라도 이런 21선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도 어제 또 상한가에 안착했던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2025년도 첫 거래일 들어서 우상향을 해줌으로써 어제 이제 140%, 150%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격을 하기보단 이 자리에서 일부 매물을 소화하고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들 조정을 조금 받은 다음에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좁혀지는 과정 이후에 눌림목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 두 종목 역시 물론 로봇 기업들 안에서 제로 갈고 모멘텀이 있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던 종목은 맞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히든 종목을 또 한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로봇 섹터 안에서 이렇게 200%, 15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바닥에서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 동반된 그런 종목을 제가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히든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게 로봇주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까지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에서 250% 가까이 상승한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요. 살펴주셨던 특징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닥 기준 25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최근에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앞으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요. 눌릴 수 있는 부분들,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제대로 된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어제 SK와의 협력 기대감 또 가져가면서 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냈는데 현재 추격보다는 좀 조정을 받은 뒤에 눌림목 공략을 활용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로봇주 관련해서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잡아갈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후발주 위주로 오늘 히든 종목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로봇 관련해서 공략은 해보고 싶은데 이미 너무 고점이라서 들어가기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 고점 부담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히든 종목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유망한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직 덜 오른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로봇 종목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도대체 골라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한테 오늘의 히든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공정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로봇 관련주이고요. 이 종목은 두 가지 모멘텀을 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 모멘텀과 또 삼성전자 협력 모멘텀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겐트리 로봇을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가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 아틀라스 공장에 이제 투입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이 같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도 지금 2030년에 무인 공장 완전 자동화를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인 공장 자동화 이런 장비를 개발하는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를 보면서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2024년, 2023년 지속적인 우하락세를 이어갔어요. 이제 차트도 역배열 상태고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추세선이 우하향을 하다가 2025년 초반 들어서 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저점을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높여가는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런 지금 추세를 바꿔놓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변곡이 들어오는 이제 돌아 나가는 이 자리의 초입 구간에 우리가 이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점이 높아진 자리에서 어제도 상승이 나왔지만 요 이제 앞전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기에도 그렇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처럼 200% 150% 이렇게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이런 11선에서 강한 지지가 나와줬고 어제도 이제 반등 시도를 했지만 앞전에 있는 이런 고점 라인은 뚫어주지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뚫어주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580원에 어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1,580원부터 이제 9,000원 사이 요 안에 있는 이제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되 이 하단에 이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해 둬야 되니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 정리를 해놓고 다음 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나 어디서 잡아야 되나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브리핑을 오늘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이런 부분들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시간 안쪽으로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 장중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로봇 관련주에서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현대차와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 부각되고 있고 지지받고 반등 시도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방보다는 상방의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고 다른 대장주들보다 아직 오르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로봇 관련주들 제대로 된 재료 갖고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QR코드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 이후에 바로 이 종목명과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 쪽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잭팟이 터졌다, 무풍지대다 이런 얘기들 정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주부터 실적까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승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한데 방산주 이어서 살펴보죠. 방산호 대표적인 이제 실적주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되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 내내 이제 방산과 관련된 재료들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유럽에 대한 방위비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종전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유럽은 방위비 부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되느냐. 국내 방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유럽 시장 안에서도 뭐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가성비 그리고 빠른 납기로 굉장히 이제 이름이 자명하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안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우리 큰 이제 방산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눌림목이 발생 시 충분히 이제 분할로 접근하셔도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미 납기와 수주 잔고는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세 기업 모두 합쳐서 이제 2조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징주 주가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 나오고 있는 한화그룹주죠. 한화그룹주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또 무거운 종목이 전일 4%, 14% 고가를 어제 장중에 만들어냈었는데 이런 자리들 사실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거예요. 뭐 그런 구간들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눌림목 매수를 공략을 해봐도 되는 부분들이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고점 뚫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혹시라도 이제 조정이 28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인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현대로템도 전일 또 이제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냈지만 이런 자리들 잘 지켜준다면
이제 뭐 8만 원이나 8만 5천 원 이런 라인들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다음 상승세 추세를 이어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종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럽의 방위비 부담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K방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재료들 많이 가지고 있는 K방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관련주 3가지 살펴주셨는데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까지 대장주 위주로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고점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들 계속 파악하시면서 어떤 타점에서 진입하면 되는지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실시간 체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면서 다양한 공략법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산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도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9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현재 현조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상승불 켜면서 2637선까지 훌쩍 뛰어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1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7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느덧 57,4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SK하이닉스는 21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룹주들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하락하면서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오늘 알테오젠 2% 넘게 좀 크게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인 약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개인은 양시장에서 담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출발 분위기, 코스닥은 또 현재 상승 전환해주면서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10시 전까지 네. 장 초반에 조금 이제 낙폭을 만들었다가 맞아요. 다시 좀 말아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장 초반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빨간불 켜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지금 코스닥이 연일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아마 다음 주 이제 주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도 상승장이 올 때도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 조정을 받고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 조정을 받듯이 쉼없이 올라갈 수 있는 증시는 이제 멀리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조정은 불가피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다가오는 주 안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조금 염두해 두고 좀 숨고르게 하는 시장도 염두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주 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제 미증시의 영향도 있고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상승의 탄력을 받았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탄력 안에서 우리가 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구간들은 사실 이제 방송에서 드리는 공략주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용 종목들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급이 포착이 되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붙어주는 종목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도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장중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장중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10시까지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장 후반에 또 강보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 상승분을 키워가는 흐름들 최근에 계속해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들도 실시간으로 지켜보시면서 공략법 받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시그널 포착 종목도 잠시 후에 이제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되는데 이 종목들 꼭 받아가셔야 된다는 이유 상승률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빠르게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또 확인이 될 텐데 YC의 경우에는 18% 상승, 3빌리언은 5.4% 상승, 거의 일주일 안에 이 종목들이 모두 또 빠른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체크를 하시고 공략하신 건지 리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지난주 수요일 종목 3빌리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그리고 AI 섹터 안에서 섹터 순환매 속 안에서 이제 의료 AI 쪽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빌리언도 역시 의료 AI 관련주로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고 제가 방송을 했던 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상 이제 매수에 대한 언급은 2월 17일에 이제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 이제 매수 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제 타점 이후에 이제 장중에 이제 28% 거의 상한가 안쪽까지 근접을 하면서 장중에 18% 매수가 대비해서 상승률 보여준 이런 종목이 등장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섹터 순환매,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 탄력을 굉장히 또 강하게 받아주는 흐름들 나오는데 그런 흐름들 안에서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언급을 했던 만큼 추가적인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팍스통신망 안에서 오늘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살펴봐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YC라는 종목이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뭐 유리기판,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CXL 쪽으로 테마가 이제 조금씩 옮겨가는 섹터 순환매 역시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YC라는 종목 패드 숄더 패턴을 만들고 이런 장기평선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고 그 이후에 장중에 5% 넘는 상승률 보여주었지만 이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하단 라인 이제 12,000원, 11,5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C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라이브 진행된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놓치지 않고 장중 전략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주셨던 종목도 금요일에 주셨던 종목도 제대로 된 타점이 나왔을 때 또 공략법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18%라는 급등 그리고 YC는 5.4%라는 상승까지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종목, 히든 종목 오늘도 드릴 예정이고 또 잠시 후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이 종목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0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AI라는 이름을 붙은 그 산업군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이제 뭐 장중에 28% 급등이 나왔던 3빌리언도 어떻게 보면은 AI에서 파생된 테마거든요. 의료 AI라는 이제 이 테마 안에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나 AI에서 파생된 이제 산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큰 틀 안에서 AI,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다시 한번 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움직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 구간, 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재료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차기 대장주로서의 이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한 해에 글로벌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주도 섹터 반도체 그 안에서의 주도주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AI라는 키워드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은 조금 이제 실적이나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활용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미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AI 거품론, 이제 AI 거품이 아니냐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에 대한 이런 이제 우려를 좀 한 번에 잠식시켜 버린 게 이제 팔란티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6% 이상 상승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지난해 이런 성과들을 조금 주가가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340%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들 그리고 올해도 올해 초반부터 해서 지속적인 우상향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차기 AI 대장주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 그다음에 수급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가격 자리가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종목들 중에 오늘의 제가 이제 히든 종목, 마지막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우리 국내 1세대 AI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산업의 거의 이제 시조새, 국내 안에서 역할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의료용 AI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역시나 이런 의료 AI에 대한 내용들도 제로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모델을 통해서 지금 현재 AI 서비스 사업을 기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역시나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삼봉 지금 여기 보시면 봉이 3개가 이렇게 있죠. 삼봉을 맞고 쭉 우하향하면서 이제 역배열 하락 흐름을 만들어 가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실적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이 앞전에 2023년에 AI 섹터 이제 주도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다만 이제 2025년도 들어서 흐름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다시금 이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 AI에 대한 거품론들이 일정 구간 사라지면서 이제 정말 시장에서의 주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 이상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바꿔가는 이런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2025년도 그리고 2024년도 연말부터 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이런 앞에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36,95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키워서 본다면 이 전고점 라인을 또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고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38,800원의 종가를 어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충분히 눌림목 이후에 이제 N자형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마지막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AI 안에서 순환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나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게만 또 공유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장중 라이브 혹은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다음에 가격 전략,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이런 부분들 조금 라이브 통해서 잡아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장중에 라이브까지도 함께 놓치지 말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AI에서 파생된 산업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의료 AI 관련해서 3빌리언도 공략주였는데 18% 가까운 상승이 빠른 시간 안에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AI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AI 소프트웨어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가져와준 히든 종목 살펴보면요. 국내 1세대 AI 관련 기업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AI 기업의 시조세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로 앞으로의 또 의료 AI 재료도 함께 갖고 있고 자체 모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재료들도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앞전의 흐름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할 시도 가능성까지 놓여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 종목 공략하셔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 구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대응까지 모두 받아가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방송 이후에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가셔야 된다는 이유,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잘 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던 종목, 수요일에 드렸던 종목 정말 잘 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YC의 경우 현재 5% 가까이 상승률 최고 기준으로 만나봤고요. 그리고 18% 가까이 상승한 3빌리언도 의료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렇게 AI와 관련된 이슈들 나올 때 또 진입 타점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상승률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관련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 최근에 정말 상승률이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시장도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오늘의 시장에 대한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고 전일 미증시에서 그닥 사실 뭐 호재성 재료는 없었거든요.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또 탄탄하게 올라가 주고 있다라는 건 지난 미증시가 상승을 해줄 때 우리 국내 증시는 그냥 이제 바닥에서 계속 머무를 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구간 글로벌 증시 안에서 국내 증시, 대한민국 증시가 좀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렇게 예탁금이 일부 늘어나면서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상승해주는 흐름들 나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주기 때문에 기간적 조정이든 가격적 조정이든 이제 지수 자체에 숨고르기 해주는 그런 흐름들은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매수 강도를 높여 두시다가 다음 주 중, 그다음 중 후반으로 넘어갈 때는 일부 좀 챙겨 놓으시는 전략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58,000원을 돌파를 했어요. 58,000원 돌파했다라는 것은 앞전에 있었던 이제 57,000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상승세를 힘입어서 반도체 섹터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 지난주 공략주였던 YC도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조금 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과매수 구간에 대한 숨고르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을 챙겨가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 바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